네,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왔던 인물입니다.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,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이루어집니다. 네,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450일 만인데요.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의 핵심 쟁점들과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오늘 이 시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예,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50일 만에 1심 선고가 이제 내일 이루어지는데요.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하고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말이 450일이지 16개월이에요. 그러니까 예. 최순실 씨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1심이긴 하지만 한 달 락 고비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.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모 언론사를 재작년이었죠. 모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는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이 한 개인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. 예. 근데 그 이후에 또 미르 K재단에서 뭐 기업을 통해 700억 모금한 사실이라든지 정유라 씨 개인 승마 지원에 삼성이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최순실 씨가 의상실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수족처럼 부리는 사실이라든지 2대 입시 비리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는데 예.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한 달랑 마무리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. 또 아무래도 국민의 최대 관심은 최 씨가 이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될지 여부일 것 같은데 일단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. 법원이 어느 정도 판결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 그러니까 징역 25년이라는 거는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는 거를 전제로 한 거고요. 네. 근데 최 씨 입장에서는 징역 25년보다 이 벌금 1,100억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. 네. 예, 그렇게 되는데 예. 이게 근데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이 1억만 넘어도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요. 법정형으로는. 네. 그다음에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그 기준이 5억이기 때문에 5억만 넘으면은 뭐 충분히 가중이 된다고 봤을 때 1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거든요. 네. 더군다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만 있는 게 아니라 혐의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. 18개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고 하지만은 그럼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이게 수동적 뇌물 구조라는 특성이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 수동적 뇌물 구조가 뇌물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형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또 되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이재용 재판이 그렇게 풀려난 게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최순실 씨 경우에는 뭐 25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예.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좋습니다.